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장현성 님이 오늘 생일 기념으로 연가를 쓰고 집에서 본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웃음 이모티콘을 보내주셨습니다. 생일 기념이 시창인가요? 멋있다. 멋있습니까? 생일 기념으로 연가를 쓸 수 있다는 게 멋있네요. 예. 그건 좀 부럽긴 하네요. 네. 저도 생일날 놀게 해주세요. 그래요? 네. 언제인지만 말하지 마세요. 여름이에요. 네. 자, 네, 이현주님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 나눕니다. 전남대 교육학과 박사생입니다. 여순 1019 사건에 대해서 비판주의적 관점으로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JB의 해석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사과정에 계신 분이 저한테 저 가방끈 짧아요. JB의 삐딱선 정신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연구하면 할수록 비판주의적 관점으로 교육을 하는 것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오늘도 세상 똑바로 보며 열공 시작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JB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자, 넘어갑시다. 네. 1823님. 매년 시선 집중에 봄이 오는 소리를 이렇게 찍어서 기분 좋게 보내드립니다. 라면서 개나리와 벚꽃인 것 같은데 이제 막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한 나무 사진을 좀 보내주셨어요. 어디신가? 그러니까요. 아마 남쪽 지역인 것 같은데 그러시겠죠. 1823님이 꽃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안팎으로 어수선한 요즘 한 번쯤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좀 있으면 진짜 벚꽃이 만개를 할 텐데 개운한 마음으로 좀 벚꽃 맞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련한 마음으로. 그렇지 않나요? 벚꽃 아래에서도 집회를 하게 된다면 에이, 그러니까요. 왜 에이. 개운한 마음으로 후련한 마음으로 벚꽃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얹겠습니다. 벚꽃이 피기 전에 이 상황이 엔딩됐으면 좋겠다. 안종남님 오늘 딱 두 가지를 비옵니다. 우리나라 살림에 비 좀 뿌려주시길 바라옵고요. 헌재의 준엄한 판단이 내려지길 비옵니다. 산불도 걱정이에요 정말. 예. 그러니까요. 예, 경북 의성 산불이 밤사이 안동 지역까지 확산이 됐다는 소식이 또 들어왔는데 예. 오늘은 제발 좀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그 후 이 두 가지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총리가 어제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던 최상목, 이제는 대행 아니고 이제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와 드디어 라고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짧은 장면에서 읽을 게 있습니다. 짐을 내려놓았다. 이런 개운한 마음일까요? 그러긴 한데요. 그것 말고도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복귀와는 상관없이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 한덕수 선고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위헌 위법이 명백하게 확인됐다. 우리가 발의한 최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는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 입장에서는 뒤가 아직은 개운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환한 표정을 지었다? 이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탄핵 추진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는 뜻을 깔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보라면 해보세요. 이런 뜻 깔고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각 선고 이외 두 장면을 꼽아주신다고 했으니 두 번째 장면은 어떤 겁니까? 오디오로 들어보시죠. 권한대행님 혹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혹시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네. 이게 뜻하는 바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당분간 임명 안 하겠다는 뜻으로 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한덕수 총리의 어제 모습 거의 개선 장군 모드던데 보니까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 다시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연출할 필요가 없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헌재가 어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는데요. 자, 이 판단 그러면서도 그러면 왜 탄핵 소추는 또 기각을 했는가? 거기에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들어보시죠. 피청구인이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유라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결정문을 보면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파면 결정은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중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 법익 형량을 함에 있어 이와 같은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 점도 결정문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최성목 부총리의 경우 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는 그 선고가 나왔는데도 끝까지 안 하고 버텼습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헌재가 빠져나갈 구멍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마당에 뭐하러 스스로 임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스타일을 구기는데 그래서 당분간 임명 안 할 거다 이런 지금 전망을 하는 거고요. 노파심에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의 분석은 말 그대로 공학적 분석입니다. 공학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고요. 이번에는 원칙과 도의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은 헌법 제66조, 제111조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총리가 어떻게 국가공무원들에게 헌법과 법률을 지키라고 지시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의 겨울에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기 바란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의 연관성 아니겠습니까? 뭐 이건 이후 인터뷰에서 자세히 다룰 거기는 합니다만 한덕수 총리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몇 마디만 걸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계엄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숨겼다.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이렇게 지금 그 분석을 하던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찍어봐야 맛을 아냐. 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오히려 짚어야 될 것은 헌재가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을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뭐가 있는가? 저는 이 점이라고 보는데 그게 뭡니까? 헌법 위반했고 법률을 위반했지만 중대하지는 않다. 고로 기각한다. 혹시라도 한덕수 총리처럼 이렇게 나올까? 만사부려튼튼 차원에서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그 심정으로 짚을 거 딱 요거 하나라고 보는데 이것만 따로 떼어서 보더라도 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거기에 답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서 내건 두 가지 명분, 즉 국민의 신임 배반 정도 그리고 법익 형량 요걸 한번 끌어와서 다시 한번 그 적용을 해봅시다. 국민의 신임은 뭐겠습니까? 민주 헌정을 수호하라는 것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면서 국민이 요구한 게 바로 그것일 겁니다. 대통령 선서에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정면에서 부정했습니다. 중대한 것입니다. 법익 형량이 뭘까요?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초래될 중대한 국가적 손실인데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기각 결정 취지에 따르면 국가적 손실이 막심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안전판이 마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를 직무에 복귀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필연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초롱님. 헌법과 법률 위반해도 된다는 신호입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똑같은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제 다음 대통령도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헌재에 물음표를 마구 보내주셨고요. 푸른달님은 한덕수 총리가 마은영 재판관 임명을 하기는 하겠죠. 언제? 윤석열 대통령 헌재 결정이 다 나온 뒤에. 동의합니다. 이런 전망을 좀 해주셨고 한상국님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나라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어수선한 지금 상황이지만 언제 그랬듯이 저력 있는 대한민국이니까 저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최선을 다해보아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립외교원이 지난해 1월 기간제 연구원을 모집하면서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을 전공하고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다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그 자격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은 국제대학원을 졸업을 앞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여서 자격 요건에 미달됐습니다.
그런데도 뽑혔습니다. 오호.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무부 차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 딸이 채용될 때 국립외교원장이 누구였느냐? 그 딸이 서울대 국제대학원 그러니까 국제대학원 다니면서 수업을 들었을 때 그것을 지도한 박철희 현 주일 대사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외교부가 올해 1월 3일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최종 합격했던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5일 응시 요건을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영어 능통자로 갑자기 변경을 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심우정 총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우정 총장의 딸이 그 경력은 국립외교원에서 일한 기간인데 그게 8개월 3일에 불과했습니다.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는데도 선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특혜 채용 의혹이 나온 거죠. 이때는 심우정 총장은 말 그대로 검찰총장일 때입니다. 이에 대해서 외교부가 어떻게 해명을 했느냐?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서류 및 면접 전형 절차를 통과하고 현재 신원조사 단계에 있다. 채용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을 했는데 이게 해명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최종 선발했느냐를 묻고 있는데 아직 최종 선발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고 신원조회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해명이 안 되는 겁니다. 신원조회까지 갈 이유가 없는 사람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게 지금 의혹의 핵심이잖아요. 왜 엉뚱한 해명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좀 추가 답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옥황상제님, 여기도 음서제도를 유추 적용했습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토토로님, 콕 집어 한 사람을 위한 채용이었네요. 기억지읒님, 법 위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네. 요거는 추가적인 해명이 나오는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답이 안 나오면 의혹만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문제니까요. 그렇죠? 네. 기준을 바꾼 거니까.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이정은 작가가 어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런 소중한 작품이 무단으로 도용되는 것도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원작을 훼손하여 본래와 정반대의 의미를 담은 책의 표지로 쓰였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작가 개인에게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무엇보다 추운 겨울밤 추위와 눈과 바람을 맞으며 현장을 지켰던 민주시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작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무슨 사연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출판사가 혁명과 반혁명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을 했는데요. 이 책에 이정은 작가의 그림,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응원합니다. 이 그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책이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책으로 책의 인쇄 전액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에 기부한다고 홍보를 해왔다는 겁니다. 왜 그게 문제냐? 이정은 작가의 그림은 윤석열 체포, 탄핵을 외치던 키세스 시위단 기억하시죠? 그럼요. 키세스 시위단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라는 겁니다. 전혀 맞지 않는 건데요. 네, 안 맞는 거죠. 자, 이 책의 저자 장영관 씨는 경향신문 기자에게 책을 회수해서 전량 폐기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자, 이 말에 깔린 건 뭡니까? 실수였다라는 거잖아요. 이 그림을 실은 건 실수였다는 뜻을 깔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실수였을까가 저는 의문스럽다라는 겁니다. 왜냐? 키세스 시위단의 시위는 수많은 언론 보도를 탔었습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 전에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탄핵 반대를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이 키세스 시위단 사진을 도용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거의 비슷한 사례가 이번에 책으로 지금 반복이 됐다는 건데 이런 보도와 이런 사건 이런 걸 알지도 못하고 실수를 저질렀다? 그렇게 된다면 이 얘기는 뭡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면서 탄핵 반대를 외치는 책을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납득이 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실수였을까? 저는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그림의 주인공은 사실 1월 5일 밤 그 한남동 관저 앞에서 그쵸? 키세스 담요를 쓰고 있었던 진보당 의원실의 소속의 비서관이에요. 그렇죠. 이 비서관도 페북에 자기 심경을 올렸던데 국회 도서관에서 제 모습이 담긴 윤석열 책에 쓰여진 걸 봤습니다. 너무 불쾌합니다. 한남동 응원봉 연대의 투쟁이 부러웠나요? 진짜 스틸하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스탑 더 스틸. 그러네요. 예. 네, 이 스탑 더 스틸이라는 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드는 구호잖아요. 네. 누가 진짜 훔쳤냐? 요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데이지님 부러우면 지는 건데 구구 지지자들 당신들이 졌습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어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충암고등학교의 윤명화 이사장이 지난 14일 광화문 탄핵 찬성 집회에서 연단에 올랐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를 침탈하는 군인들과 그것을 막아서는 용감한 국민의 저항을 보고 반성했다면서 충암고 동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 등을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입니다. 충암고 총동문회 회장단이 어제 충암고를 방문해서 윤명화 이사장의 사과 및 사퇴 촉구서를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충암고뿐만 아니라 초중학교와 유치원까지 속한 충암학원의 현직 이사장이 특정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적인 발언을 공개 석상에서 했다. 대한민국 전체를 둘로 나눌 수 있는 민감한 사회적 이슈에 관해 윤 이사장은 자신의 정치 야욕으로 충암학원마저 갈라치기를 하는 매우 부적절하고 경솔한 언행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평가는요? 한마디로 납득 불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12.3 계엄은 가치 중립성을 요하지 않는 명백한 내란 사태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사법적 단죄만이 아니라 역사적 단죄를 받아야 하고 이들을 향한 어설픈 균형론은 사태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충암고 총동문회 회장단의 입장문은 딱 그겁니다. 중립을 가장해서 사실상 내란 세력을 보위하는 입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총동문회 회장단은 윤명화 이사장이 특정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비난했는데 내란이라는 진실에 쿠데타 세력 단죄라는 정의에 도대체 진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되묻고 싶습니다. 한번. 네, 이 총동문 회장단이 썼다는 사과 및 사퇴 촉구서 거기 읽어보면 자랑스러운 충암고등학교 동문인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을 비판하기 위해라고 적었어요. 앞에 자랑스러운이 붙습니다. 자랑스러운. 네. 요거 좀 꼬집어드리고 어찌합니까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암고 후배님들은 죄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쿰나님, 이 총동문 회장님들 충암고 학생들한테 뭐를 가르치시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라고 물어주셨네요. 정치교육, 역사교육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네. 아름다운 독도님도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기 전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을 먼저 비판해라. 이렇게 꼬집어 주셨네요. 짧게 한 소식만 전해드리죠.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이 전국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독서교육 플랫폼 독서로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서 5.18 왜곡 도서 386권이 소장돼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판매 및 배포 금지 판결까지 받았었던 전두환 회고록이 전국 8개 학교에 소장돼 있고 지만원 씨의 역사 왜곡 도서 7종 163권이 소장돼 있는가 하면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 김일성 주석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주장을 하는 김대령 씨의 도서 2종 213권도 학교에 소장돼 있다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되물어 보겠습니다. 이런 거 학생들한테 책 빌려주고 이러면서 역사교육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되물어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빨리 치우는 게 답 아닙니까? 그게 답이죠. 네, 자 오늘 제이비타임즈는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